이번에 공부해볼 활용 유형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식에 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문자와식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문자 T자를 써준 다음에 이 위쪽에는 거, 그리고 속시, 이렇게 거속시 이런 순서로 외워주면 되고요. 이 공식을 해석할 때는 여기 있는 속력과 시간은 곱하기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요만큼은 나누기를 뜻할 건데요.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보여지는 대로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눗셈으로 해석하면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보여지는 대로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랑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에 대한 암기를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 속에서 보면 가끔 단위에 대한 통일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통일을 항상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시속 3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리는 여기 있고 속력이 얼마? 30km고 시간은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30X km가 거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X km의 거리를, 자, 이번에는 거리가 X km고요. 5시간 동안 달렸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속력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거리는 X km 그리고 시간은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속력은 보여지는 대로 5분의 X가 되고 자, 여기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킬로미터니까 단위는 시속 그리고 킬로미터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속 100km로 X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시속이, 자, 시간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고 시속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속력 자리에 100을 넣어주고 그리고 거리에 X를 놔주면요. 100분의 X가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